제 이름은 이철호입니다. 저는 지금 제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지대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알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저의 가족, 북한 군인으로서의 직업, 그리고 평생 동안 세뇌당해 온 생각들과 신념들이요. 앞에는 제가 증오하고 두려워하도록 교육받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봅니다. 멀리서 북한 국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 국기는 제가 떠나는 삶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아직 잠들어 있을 부모님과 제 여동생을 떠올립니다. 그들에게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며 제 손은 떨리고 가방을 집어듭니다. 가방은 가볍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약간의 물과 음식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뿐입니다. 저는 가방 안에 사진을 만지며 조용히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군복을 내려다봅니다. 몇 년 동안 저에게 자부심을 주었던 군복이 이제는 그저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저는 북한군 중위이지만 그 타이틀이 이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본 것들 이후로는 말이죠. 저는 특별보안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간첩과 반역자를 잡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진짜 반역자들은 바로 상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실수로 처벌받는 무고한 사람들을 봤고 고위층들이 호화롭게 사는 동안 가족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주였습니다. 저는 고위 간부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탈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뢰밭에 발을 들이려고 합니다. 저는 지도와 보고서를 연구했고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은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발 잘못 디디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 두렵지만 거짓으로 가득한 삶을 사느니 이게 나아요. 저는 지뢰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땅은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발밑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천천히 움직이며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면 저는 더 쉽게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리가 너무 떨리고 움직이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땀이 눈에 들어가지만 닦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두 손이 모두 필요하니까요. 마침내 며칠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 후 저는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은 높고 날카로운 철사로 덮여 있으며 전기 충격 경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철사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만든 틈을 통해 몸을 비집고 나가자 갑자기 저는 남한 땅에 서 있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저를 발견한 겁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뢰밭을 천천히 기어온 탓에 다리는 젤리처럼 풀렸지만 두려움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멀리 남한의 경비초소가 보입니다. 그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남한 군인들이 가까워지자 저는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귀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외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남한 군인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재빨리 움직이며 저를 보호하듯 둘러쌉니다. 그들이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동안 뒤에서 총성이 더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안전합니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다리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한 남한 군인이 물을 건네주고 저는 감사하며 꿀꺽꿀꺽 마십니다. 숨이 가라앉을 때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더 깨끗하고 더 현대적인 모습이죠. 차 한 대가 다가오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립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다가옵니다. 이철호 중위님, 남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이제 안전하십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들이 저를 차에 태우면서 저는 북쪽의 경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제 옛 삶이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낍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자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빛은 너무 밝았고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한 병사가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병을 받아들고는 그 물이 얼마나 맑고 차가운지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깨끗한 물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드러운 의자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나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나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문이 시작되면 대부분 고함을 치거나 위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제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조금 배가 고프네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 국경을 넘기 전 마지막으로 먹었던 식사는 소량의 쌀이 전부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에 있는 작은 장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몇 분 후 젊은 여성이 음식이 담긴 쟁반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나는 밥 한 그릇, 어떤 종류의 고기 스튜 그리고 다양한 작은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그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좀 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음식을 먹으며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밥은 하얗고 부드러웠고 북한에서 먹던 거칠고 노르스름한 쌀과는 달랐습니다. 고기는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이런 맛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에는 제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부드러워 보이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TV가 있었고 개인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꿈에 그리던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한 침대에 누워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친절함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적이 아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음식, 깨끗한 물, 현대적인 장비 모든 것이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 놀라움과 함께 깊은 슬픔도 밀려왔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가 들어온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본 것을 보고 제가 먹은 음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또한 화가 났습니다. 북한 정부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둬두고 세상의 다른 곳들이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믿게 만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더했을까요? 잠이 들기 전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었지만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울 것이 아직 많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동시에 희망도 가득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저는 여기 웃으며 도움을 주는 곳에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질문과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침대에서 편안히 쉬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 아무리 꿈이 크다고 해도 지금 제 주위를 둘러싼 풍경과 소리는 전혀 그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에 온 첫 몇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에서의 제 삶에 대해 질문에 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의사들은 제 건강을 확인하고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약을 줬어요. 친절한 사람들은 남한에서의 생활 방식에 대해 알려줬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지하철을 타는 법 그리고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을요. 하지만 진짜로 저를 놀라게 한 건 일상적인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머물고 있던 건물의 복도를 걷다가 벽에 이상한 물건을 봤어요. 버튼이 달린 큰 기계였는데 앞이 투명해서 안에 온갖 종류의 간식과 음료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함께 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판기예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돈을 넣고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간식과 음료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니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버튼 하나로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게 저에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저녁, 잠시 머물 곳으로 가는 도중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시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어딜 봐도 밝은 간판과 높은 빌딩들이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예요? 창밖을 못 대고 물었어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다 진짜예요.
이게 바로 서울의 밤이에요.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다 가짜이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수작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으니까요. 그때서야 제 평생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듣고 살아왔는지 실감했어요. 도시를 지나가며 저는 계속 모든 걸 바라봤어요. 도로 위에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에서는 중요한 사람들만 차를 가졌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이 차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인도는 넓고 깨끗했고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물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가게들도 지나쳤어요. 어느 공원 옆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면 의심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머무를 건물에 도착했어요. 제 방은 크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너무 놀라웠어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따로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고향에서는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날 밤, 제 평생 가장 부드러운 침대에 누워 울기 시작했어요. 안전하다는 안도감, 남겨두고 온 가족에 대한 슬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오랫동안 속여왔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이 들기 전 국경을 넘은 것이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울 게 많았죠.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두렵고 설레면서도 희망에 찬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있든 저는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저에게 주어진 새 삶의 기회였고 저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결심을 했어요. 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와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자주 혼란스럽죠. 제 방에서 맞이한 첫 아침을 예로 들어볼게요. 화장실에 들어가니 온갖 병과 튜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집어들고 라벨을 읽어보려고 했어요. 바디워시, 제가 소리내어 말했어요. 입에서 영어 단어가 나오는 게 어색했어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몰라서 머리에 좀 발랐죠. 나중에야 이건 머리 감는 게 아니라 몸을 씻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작은 실수들이 저에게는 자주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다시 깨닫게 돼요. 음식도 큰 변화였어요. 북한에서 우리의 식사는 보통 단순하고 소량이었죠. 여기는 너무 많은 음식이 있고 모두 너무 달라요. 처음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먹었을 때 거의 울 뻔했어요. 맛이 너무 강하고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맛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온갖 신선한 과일들을 보고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과, 오렌지, 바나나, 북한에서는 이게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저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과를 만지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하나 드셔보시겠어요? 도와주던 사람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났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사과 한 개를 잘게 잘라 가족 모두와 나눠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혼자서 온전한 사과를 먹고 있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죠. 아마도 제 새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언어예요. 남북한이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남한 사람들은 영어 단어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조어를 많이 써요. 어느 저녁, 카페에서 젊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너무 빨리 말하고 제가 모르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거의 다른 언어처럼 들렸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싶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한 곳곳에서 느껴지는 자유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이는 제가 이제 막 풀기 시작한 소중한 선물들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어떤 것들은 신나고 어떤 것들은 무서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의 탈북자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학생 같아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을 느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로워요. 제 선택을 하고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항상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결심을 했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저는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기대돼요. 어느 저녁, 저는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빠르게 말하고 제가 모르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정말 외로웠어요. 여기서 정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고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익숙해졌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어떤 것들은 신나고 어떤 것들은 무서웠지만 더 이상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가끔은 스스로가 어리석게 느껴지거나 외로웠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모든 어려움을 견딜 가치가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었고, 여기서 보는 모든 다른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고, 한국 친구도 사귀고 싶었어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저를 더 강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스스로 커피를 주문하는 데 성공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눴죠. 이런 것들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제게는 엄청난 성취였어요. 또한 한국에 대해 완벽하지 않은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매우 오랫동안 일하고 돈이나 직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 생각했던 낙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떠나온 곳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매일 밤 작지만 편안한 아파트에 누워있을 때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북한의 병사에서 남한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까지.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배울 것도 극복할 것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매일 새로운 날이 가져다 줄 것이 무엇인지 빨리 알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넘어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 이곳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에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얼마나 나쁜 곳인지 늘 들었었죠. 여기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공원은 소풍 온 가족들로 가득하고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놀이기구에서 놀고 어르신들은 태극권을 하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고 잘 먹은 모습이에요. 그들의 옷차림도 밝고 세련되어 보이는데 예전 우리가 입던 칙칙한 유니폼과는 정말 다르네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아직도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인터넷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손끝 하나로 엄청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허락한 것만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원하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가끔은 그 정보의 양이 압도적이지만 대체로 흥미롭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스크롤하면서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 생각에 마음이 아프고 그들에게 이곳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곳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남한 사람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일하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이 심해요. 북한에서의 엄격하지만 느릿한 생활과는 아주 다릅니다. 저도 제 나름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어요. 북한에서의 오랜 굶주림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네요. 모든 것이 너무 첨단화되고 빠르게 돌아가서 가끔은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내려고 해요. 지금 버스 운전사가 되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스스로를 부양하고 이 새로운 집에 더 많은 곳을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공원에 앉아있으니 불과 1년 전에 내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하게 돼요. 그때는 북한군의 중이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이웃에게 고발당할까봐, 그리고 내 정부가 두려워서 항상 공포에 떨며 살았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읽을 수 있고, 심지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가 존재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는 책임도 따르죠. 이제는 제 선택을 스스로 해야 해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요. 흥미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가끔은 옛날처럼 모든 결정이 내려져 있던 단순한 생활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굶주림과 공포, 거짓말이 있던 그곳을 떠올리면 이곳으로 온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도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자주 저에게 북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묻곤 해요. 전기 부족, 제한된 식량, 끊임없는 선전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으면서도 호기심을 갖고 동정심을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며 아마도 내가 남북 간의 간극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별거 없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하는 정도죠. 하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에 감사하다는 댓글도 남기고 심지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작게나마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공원은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 산책시키는 몇몇 사람들만 남아 한산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꿈꾸지 못했던 기회들을 갖고 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며 간식을 사기로 했어요. 선반에는 형형색색의 상품들이 가득해요. 초콜릿 바와 탄산음료를 하나 고르고 계산하면서 친절한 점원과 이야기를 나눠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 작은 상호작용이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풍요로움이나 낯선 사람과 가볍게 대화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아파트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합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넘기며 여전히 놀랍니다.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스포츠 모두에게 무언가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항상 선전 방송뿐이었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창문 너머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봅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것 같아요. 북한 도시들이 밤마다 정전으로 어둡던 그곳과는 정말 다릅니다. 여러 감정이 교차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슬픔, 미래에 대한 희망. 내일은 새로운 삶의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물론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전에 없던 기회와 자유도 함께 있을 거예요. 잠에 들기 전 저는 이 두 번째 인생에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다짐해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있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일이 닥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질까?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눈이 커지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학생은 제가 가족들이 떨어져 살게 된 이야기를 할 때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젊은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이웃들이 적이 아닌 고통받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는 사람들임을 이해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마친 후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수줍어 보였지만 결심이 굳은 얼굴이었어요. 이제 저는 북한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면 언젠가 우리나라를 통일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된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하나로 만들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다시 한번 도시를 바라보아요. 서울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희망처럼요. 내일 일어나면 남과 북의 이해를 넓히는 제 새로운 임무를 계속할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하나 나누면서요. 침대에 올라 누워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어요. 잠에 들기 전에 내일 만들 영상에 대해 생각해요. 북한에서의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과 어려움, 힘든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찾았던 작은 기쁨들에 대해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꿈속에서 저는 통일된 한국을 봅니다. 힘이나 정치가 아닌 이해와 연민으로 하나가 된 한국이죠. 지금은 단지 꿈일지 모르지만 꿈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결국 저의 남한에서의 삶도 꿈이 현실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요.
도전으로 가득하지만 희망도 가득한 제 새 삶의 또 다른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어서요.